어렵게 일자리를 구했지만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되면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이렇게 A씨처럼 통장이 압류된 경우 대다수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 오빠 첫째 아들입니다. 최근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끓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은행이 과도한 추심을 행했던 내용이 밝혀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관련한 법안이 국회 통과를 완료하여 내년 초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모르면 무조건 손해보고 알면 무조건 이득인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다 확인하시고 평소에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걱정마 오빠 지금 시작합니다. 그동안 걱정마 오빠 스마트폰 꿀팁 영상 보실 때 화면이 빠르게 지나가서 따라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위드 챗 GPT 한 권이면 유튜브를 찾아 헤맬 필요도, 자식들에게 물어보느라 눈치 볼 일도 없습니다. 평소 매번 누군가에게 부탁해야만 했던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같은 복잡한 업무부터 쿠팡, 야놀자, 배민, 기차표 예약하는 코레일 어플같이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어플 이용법, 그리고 최근 유행하는 챗 GPT 사용 방법까지 이 책 한 권만 펼치면 모두 다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설명이 아닌 천천히 하나씩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히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실제 스마트폰 크기와 비교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실제 스마트폰 화면 크기로 된 큼직큼직한 이미지와 친절한 설명 덕분에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먼저 접해보신 우리 연빠님들께서도 추천한다는 리뷰들 많이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QR코드와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하고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은행이 압류 금지 대상인 최저 생계비 185만 원까지 부당하게 압류한 것으로 드러나며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2024년 지주, 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 내용인데요. 다수 은행이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고객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면서까지 최저 생계비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최근 10년간 4만 6천 명으로부터 총 250억 원의 최저 생계비를 부당 상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사실 빚을 갚지 못하면 재산이 압류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최저 생계비는 보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5년째 채무 조정을 받고 있는 A씨. 20년 전 빌린 1,500만 원이 6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이를 갚기 위해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지만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되면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씨처럼 통장이 압류된 경우 대다수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매년 10만 명의 연체자 중에서 20%만 해제를 신청하는 실정인데요. 몇몇 채무자들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돈을 벌어 갚을 텐데 모든 통장이 묶이면 빚을 갚을 방법조차 사라진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상황, 내년부터는 보기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비 통장 압류 금지법이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채무자가 채무액에 상관없이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생계비 계좌 1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기는 금액이 이 생계비 계좌에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초과분을 다른 계좌에 송금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채무자도 임차료, 전기수도, 가스요금 납부같이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금융활동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점을 꼭 숙지하셔서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행 시점은 금융사들의 시스템 정비를 진행해야 하기에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년부터 바뀌게 될 제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안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장기연체 취약층, 단기연체 취약층, 성실상환 청년층, 취업 성공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장기연체 취약층입니다.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의 경우인데요. 정부에서 과감한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 원금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인 경우에는 우선 1년간 상환 유예를 지원합니다. 1년 동안 안 갚아도 된다 이거예요.
1년간 기다려준 뒤에도 빚을 상환할 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금을 100% 전액 감면시켜줍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아까 장기 연체 취약층보다는 상황이 다소 나은 분들을 위한 경우예요.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인데요. 이전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했었지만 이번에는 통 크게 지원했습니다.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해줍니다. 세 번째 케이스, 성실상환 청년층 대상 혜택입니다. 개인 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청년 중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 완제 시 원금 20% 감면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로 가보겠습니다. 취업 성공자 대상의 혜택이에요. 취업 지원 제도를 이수한 다음 취업에 성공한 채무조정 이용자 대상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원리금 분할 상환,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갚는 사전 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 이자율 연 3.25%를 적용하고요. 원금만 분할 상환해야 하는 조건에 처한 개인 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다음 일시 완제를 하면 채무 감면폭을 최대 20%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보기 사이버상담부 웹사이트나 전용 어플을 통해 신청하시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우리 엄빠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돈을 빌렸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돈을 갚아야 한다. 통장 압류는 당연한 처사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빌린 돈은 갚아야 하지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추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알찬 소식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